앤서미 영어 학습 매뉴얼 어드밴스드 학습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영상을 청취하시기 전에 베이직 학습 방법을 먼저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베이직과 어드밴스드는 학습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베이직 영상을 먼저 보시면 어드밴스드 학습 방법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쉽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은 학습 매뉴얼 7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7쪽에 가면 어드밴스드 교재 소개가 나오죠. 어드밴스드는 총 4권으로 되어 있고요. 고급 문법 해석 영작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 영문법 전체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대상은 기본적으로 중3부터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도 충분히 수업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영작을 기반으로 문법 해석 듣기 말하기 통합 수업을 진행하는데 중3이나 고등학생들은 듣기하고 말하기는 생략하고 문법 해석 영작을 위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만약에 어드밴스드로 공부할 경우에는 듣기하고 말하기도 같이 공부해주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베이직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하지만 중3 학생이나 고등학생 중에서 문장을 잘 못 읽거나 발음이 아주 안 좋은 학생들은 당연히 섀도잉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성취도가 낮은 학생은, 즉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문법과 해석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두 번째 복습할 때 영작을 진행해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영작까지 같이 첫 번째 강의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매우 힘들어 하겠죠. 그 다음에 학습 코스는 문법부터 영작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베이직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자, 먼저 단어를 암기해야 되겠죠. 자, 우선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이직 1권의 챕터 2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챕터 2의 유닛 1을 가면은 명사절 대절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단어를 먼저 공부해야 되겠죠. 자, 매뉴얼로 가보면 단어는 베이직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암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어로 가볼게요. 자, 원어에 가면 앤서미 영어의 커리큘럼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자, 두 번째 보면 어드밴스드가 나오죠. 펼쳐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챕터 단위로 강의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드밴스드 1권의 챕터 2를 공부하니까 이걸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북마크는 베이직과 마찬가지로 유닛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어 동사가 하나 있는 기본 문장들은 해석과 영작 이렇게 두 개로 강의가 제작되어 있었는데 문장 이론에서는 문법, 해석, 영작 이렇게 3개씩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절, 대절이 3개 나오고 투부정사의 명사형법도 문법, 해석, 영작 이렇게 3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단어를 암기해야 되는데 각각의 썸네일 밑에 보면은 영상, 단어,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어는 해석에도 있고 문법에도 있으니까 아무데나 눌러서 단어를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은 베이직에서 마찬가지로 자, 단어 목록을 눌러서 다양한 옵션을 이용해서 단어를 암기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쇄하기를 눌러서 역시 다양한 옵션을 이용해서 과제를 준다든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어 학습이 끝나면 이제 단어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매뉴얼로 가볼까요? 단어 테스트는 워드 매칭부터 단어 써보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워드 매칭은 이런 화면이죠. 베이직에서 충분히 봤죠. 그 다음 단어 고르기. 자,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이렇게 고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해석 고르기. 발음을 들으면서 영어 단어에 해당하는 그런 우리말의 뜻을 이렇게 고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관식으로 단어 써보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선생님들은 이 단어 테스트의 점수를 어디서 확인하죠? 리포트에서 확인하면 되겠죠. 베이직에서도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리포트를 누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수요일 화면을 눌러보면 수요일날 아이들이 진행한 그런 각종 테스트가 쭉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학생을 선택해서 자, 리포트를 누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00점 기준으로 3번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맞겠지만 이와 같이 틀린 문제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틀린 단어가 이렇게 표시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링크를 복사해서 카톡으로 학부모에게 또는 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공유해도 되겠습니다. 리포트를 확인하는 방법은 베이직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했던 방식이 있고요. 리포트를 누르면 옆에 분석이라고 나오죠. 자, 이 분석을 누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학생 단위로 이와 같이 선택을 해가지고 이 학생의 데이터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문장은 몇 개를 공부했는지, 더빙이나 프리토킹은 어떻게 했는지 전체적인 이런 데이터가 그래프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복사해서 학부모나 원장선생님에게 공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매뉴얼로 가볼게요. 자, 단어 학습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 수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베이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 강의를 청취하면서 교재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 메타인지 훈련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재를 한번 볼까요? 교재를 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먼저 호환규칙이라고 이렇게 정리된 게 나오죠. 이거는 베이직에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수업 전에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개념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또는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면 문장 연결, 이게 문법입니다. 두 문장이 연결되는 원리를 우리말과 영어를 비교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개념 강의가 나오죠. 이 개념 강의를 원어에서 인트로 강의를 청취하면서 동시에 여기다가 뭔가를 메모하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 학생들은 교재 뒤편에 있는 해답을 보고 자기가 정확하게 강의의 지시대로 공부를 했는지를 스스로 채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어로 가볼게요. 자, 우리는 문법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문법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수업 시작하기 화면이 있으니까요. 이걸 눌러서 강의 화면은 이렇게 최대화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의를 청취하면서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이제 아이들은 당연히 연결 장치가 필요합니다. 찾아볼까요? 주어를 찾아보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이 호환 규칙을 자, 이와 같이 개념 강의를 청취하면서 교재 학습이 끝나면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이제 확인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확인을 받으러 가기 전에 먼저 여기 보면은 문제의 개념 체크라고 있죠. 이 개념 체크를 100점 기준으로 3번 진행합니다. 이 개념 체크에는 명사절, 대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내용을 이렇게 문제로 제작해 놓은 겁니다. 학생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럼 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이렇게 하겠죠. 몇 개 틀려볼게요. 자, 이렇게 문제를 모두 푼 다음에 제출하기를 누르면 자, 선생님들은 여기서 해설을 보기 위해서 자, 1, 2, 3번은 맞았고 4번부터 7번까지 틀렸잖아요. 그럼 얘가 뭘 이해를 못하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이 이제 선생님에게 점검하러 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학생이 계속해서 4번을 틀린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개념 체크까지 끝나면 학생은 이제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에게 옵니다. 그래서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학생이 채점해 놓은 사항을 점검하면서 틀린 부분을 좀 설명해 주고 개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학생이 여기서 원아웃을 이용해서 개념 체크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 인쇄하기를 눌러서 단어, 문장, 문제 이렇게 문제를 클릭해서 이걸 출력해 가지고 직접 구두로 질문해 주면 매우 좋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학생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자신감도 얻고 선생님의 인정도 받기 때문에 매우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구두 테스트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문제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 인쇄라고 있죠. 자, 이 답안지 인쇄를 눌러서 답안지를 보면서 학생의 대답을 점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쉽게 말해서 알바생이 하더라도 충분히 답안지가 있기 때문에 구두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학습이 끝나면 이제 학생은 선생님의 점검이 끝나면 메타인지 훈련을 진행합니다. 즉 자기 스스로 이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전부 다 풀고요. 뒤에 해답이 있으니까 그 해답을 바탕으로 전부 다 채점을 한 다음에 선생님의 점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해석 훈련을 하겠죠. 매뉴얼로 가볼게요. 문법 학습이 끝나면 이제 해석 훈련을 하는데 이 해석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가볼까요? 해석도 개념 강의와 메타인지 훈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개념 강의는 강의를 청취하면서 여기에 뭔가를 적어가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죠. 물론 스스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이 채점은 이 정답은 책의 뒷부분에 있는데 제가 강의 영상에서는 이렇게 바로 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개념 강의를 가볼까요? 자, 문법 학습이 끝났으니까 이제 해석을 누르면 되겠죠. 그럼 수업하기를 누르면 자,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자, 해석하는 원리를 앞에 보니까 가지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말을 연결해 주는 됩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지시한 대로 모든 교재 학습이 끝나면 학생들은 이제 교재를 가지고 채점을 한 다음에 선생님에게 가서 점검을 받겠죠. 여기서는 특별한 것은 점검할 필요가 없이 아이들이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칸을 제대로 쓰고 했는지를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앤서미 영어 교재에서는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원리에 있어서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말 문장에 토시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토시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지를 점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이해했다고 판단이 되면 메타인지 훈련을 진행하라고 하면 되겠죠. 메타인지 훈련은 학생 스스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해답을 보고서 자기 스스로 채점을 해서 틀린 것은 왜 틀렸는지 이렇게 점검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은 메타인지 훈련을 끝낸 다음에 자, 원화어에 가면은 제일 밑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이한 다음에 선생님에게 점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코드 판단 이렇게 되어 있죠. 눌러볼까요? 자, 이건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대시 문장을 연결하고 있죠. 이 문장을 읽고서 순간적으로 이 대절이 주어자인지 보어자인지 목적어자인지 전치사의 목적어자인지를 판단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즉 이게 왜 명사절이냐 그거를 판단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실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100점 기준으로 3번 진행하게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문장을 보고서 물론 이거를 빨리 판단하는 훈련을 방법을 개념 강의에서 알려주는 거죠. 학생들은 이 훈련을 진행하면서 문장의 구조 파악이라든가 해석 훈련을 자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그 테스트의 확인은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코드 판단 훈련까지 끝나면 학생은 이제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에게 와서 해석 훈련이 다 끝났다고 점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뉴얼로 가볼게요. 해석 훈련이 끝나면 앤서미 영어의 모든 교재들은 이렇게 쓰기가 있습니다. 이 쓰기는 강의를 청취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장을 자동 암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재의 워크북을 학생 스스로 3번 써주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볼까요? 자, 이와 같이 해석 훈련 밑에 쓰기가 있죠. 그래서 워크북을 제작해 놨으니까 이 문장을 3번 쓰면서 영어 문장을 3번 쓰면서 자, 이게 왜 명사절인지 무슨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다 공부가 끝나면 선생님에게 확인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영작 학습을 지도하게 됩니다. 자, 메뉴로 가볼게요. 그러면 영작 학습은 앞에서 문법이나 해석을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베이직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념 강의를 청취하면서 교재 학습을 하고 학생 스스로 메타인지 훈련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영작에서는 테스트를 2가지를 하게 됩니다. 교재를 볼까요? 자, 영작의 개념 강의가 나오죠. 이 부분을 강의를 청취하면서 학생이 여기다 메모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채점을 하게 됩니다. 영작 개념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끝나면 바로 선생님에게 점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원화로 가보겠습니다.
해석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해석 공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영작을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수업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와 같이 영작 개념 강의가 나옵니다. 먼저 주제를 영작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강의에서 지금부터라는 부사를 써주면 되겠죠. 문장의 핵심어를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판단. 개념 강의가 끝나면 학생은 채점한 다음에 선생님에게 영작을 다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선생님이 특별히 점검할 건 없고요. 제대로 이걸 썼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인지 훈련을 하도록 지시를 하면 되겠죠. 이 메타인지 훈련은 학생들이 개념 강의에서 배웠던 방식 그대로 스스로 영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메타인지 훈련의 해답을 보고서 학생이 전부 다 채점을 한 다음에 학생은 두 가지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영작 화면에 가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문제에 가면 코드 판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진행을 합니다. 자,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뭐 학생이든 성인이든 영어 수업을 해보면 영어 문장이 명사절인지 아닌지 이런 건 잘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말 문장이 왜 명사절인지, 즉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리말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영작과 해야가 서투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연결된 문장의 코드를 판단하시고 그랬죠. 그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를 속였다는 것은 이게 주어자리라는 거 알겠죠. 아이들은 이거를 암산으로 판단해서 주어자리의 문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명사절이다. 이렇게 우리말을 보고 코드 판단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거를 개념 강의에서 청취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주어니까 명사절이다. 나는 믿는다. 뭘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갔으니까 명사절이다. 이와 같이 테스트를 100점 기준으로 3번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메뉴로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2가 있는데요. 문장, 어순배열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작이 끝나면 항상 여기에 문제 코드 판단을 공부한 다음에 문장으로 가서 어순배열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베이직에서도 보았듯이 어순배열은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 하는 당연히 빈칸이 조금만 있는 거고 중은 빈칸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상은 완전히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선생님이 정해주면 되겠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바로 상으로 진행하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어순 배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어순을 배열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이 밑에 있는 그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를 속였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문장의 핵심어를 파악하고 문장의 코드를 판단하고 우리말에서 연결된 문장의 코드를 판단하고 문장의 핵심어를 파악해서 암산으로 영작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를 속였다는 것은 주어가 기니까 가주어 진주어로 문장을 쓰면 되겠죠. 가주어는 충격적이다.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 문장을 연결하겠죠. 연결 장치는 구체적인 사실이니까 대수로 연결하겠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은 속였다 부모를. 그러니까 the children have deceived their parents. 이와 같이 아이들이 단순한 어순 비열이 아니라 영작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3번 시키는데요. 당연히 스피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서투른 아이들은 좀 더 많이 시키고 좀 잘하는 애들은 3번 정도로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다시 매뉴얼로 가볼게요. 이와 같이 영작 훈련까지 끝나면 이제 한 유닛이 끝나는 겁니다. 베이직과 어드밴스드는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단어 암기부터 시작해서 문법, 해석, 쓰기 영작을 개념 강의가 끝나면 선생님이 개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 메타인지 훈련을 한 다음에 원화에 제작되어 있는 문제를 이와 같은 순서로 공부해 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